지금부터는 정렬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구조로 정렬 리스트를 만들 경우에는 배열과 달리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add는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지만 이제 배열에서는 이렇게 되죠. 배열에서는 이진 검색한 다음에 후속 요소들을 다 이동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 연결 구조에서는 선형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 없이 바로 삽입할 수 있어요. 이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죠. 그런데 선형 검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ON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형 검색을 하더라도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여기가 7이에요. 2, 3이고 6을 찾습니다. 그러면 6을 7과 비교했더니 작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뒤에는 6이 없겠죠. 여기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진 검색은 아니지만 이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할 수 있고 remove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중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remove도 찾아야 되겠고 add도 삽입할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모두 선형 검색을 해야 되겠고 일반적인 선형 검색과 달리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단될 수 있다. 이 특징을 잘 생각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는 찾아야 되죠. 그래서 찾으면은 이렇게 두 개의 포인터를 가지고 찾아가서 previous current를 이용해서 바꾸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런데 add도 선형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렬 연결 구조에서 테일을 유지하면은 이제 가장 여기 나온 것처럼 범위를 알 수 있고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배열 기반 정렬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배열했을 때와 달리 뭐 랭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K번째 요소. K번째 요소는 배열에서는 색인으로 가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찾을 수가 없죠. 순차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K번째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찾고 나면 얘가 어떤 요소를 찾고 나면 이 요소가 몇 번지인지는 몇 번 왔는지 계산을 카운트를 하면은 그 값은 알려줄 수 있죠. 그래서 배열에서 정렬 리스트하고 연결 구조의 정렬 리스트는 임의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두 개의 리스트를 머지해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수 있죠. 이때는 이제 합병 정렬하듯이 이렇게 1, 5, 7이 있고 여기가 뭐 3, 4, 11 있으면 가다가 얘네들을 비교해서 가다가 이쪽이 더 크면 나머지 애들을 여기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가다가 얘보다 큰 게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서 두 개의 리스트를 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거 예를 들면 3, 3, 3, 5 뭐 이런 식으로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복된 걸 제거하고 싶다. 요 두 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연결을 여기로 링크를 여기로 만들면은 중복된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제거했을 때
반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이클립스를 통해서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위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정수 리스트, 정렬된 정수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unsorted link 리스트 그 두 번째 버전을 복사해서 이름만 바꿔놨고요. 테스트는 기존에 만들었던 정렬 리스트의 테스트를 갖고 와서 바꿔놨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정렬 리스트가 됐으니 바꿔야 될 것들을 차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초기값 목록을 받는 것이 있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 init 리스트가 정렬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은 쓸 수 없고 그냥 add를 만들 거니까 add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입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물론 init 리스트를 정렬한 다음에 아까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니까 이렇게 그 add 함수를 부르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또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푸시백은 필요 없고 팝백, 푸시프론트도 필요 없고 팝프론트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리고 void ad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는 차례대로 검색을 해서 위치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new node를 만들겠습니다. new node item. new node를 만든 다음에 empty면 head equal new node 하고 아니면 전진을 시켜서 하고 끝나고 나면 num 아이템 수를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늘 했던 것처럼 더미 노드를 이용하겠습니다. 중간에 삽입을 해야 되니까 previous와 current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하겠습니다. previous는 더미를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current는 헤드를 가리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while current가 있어야 되겠고 current가 유효해야 되겠고 and current 아이템이 아이템보다 작으면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revious는 current가 되고 current는 current의 next로 해서 두 개의 포인터를 옮기겠습니다. 그럼 빠지고 나오면 current 앞에 previous 다음에 노드를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previous는 null ptr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previous next는 new node가 되고 new node의 next는 current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헤드는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dd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진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하기 전에 remove는 상관이 없는데 find 테스트가 없나?
remove를 제외하고 한번 나머지 테스트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fail 됐네요. list initialization. 잘못 만들어 놨고요. 공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잘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find와 removed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find부터 나머지는 add 넣고요. find예요. find는 아까와 똑같이 current 아이템이 아이템하고 같거나 작으면 검사를 하고 크면은 그 뒤로는 없으니까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nd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고, 그러면 remove first도 여기서 똑같은 조건으로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current와 current 아이템이 current가 유효하고 current 아이템이 아이템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이제 그 노드와 삭제할 노드를 비교해서 같으면은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remove all은 조금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좀 이따 하고 한번 테스트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remove first를. 자, 그러면 remove first를 실행하면 remove first, find는 잘 동작합니다. 그럼 remove all도 실제로는 이것만 넣으면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하는데 이제 그 remove all의 경우에는 그 다음 요소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그냥 해도 차이가 없긴 한데 혹시 더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지 좀 뒤에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를 나머지도 다 되는 거니까. 네, remove all도 동작을 합니다. remove all은 여기서 찾으면 다음에 가면 계속 아이템과 같을 수 있죠. remove를 그 아까 만든 것 대신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달리 그 비정렬 연결 구조에서는 찾으면 삭제하고 또 가서 찾으면 삭제하고 이런 식인데, 이제 정렬에서는 같은 값들이면 인접해 있습니다. 그 인접해 있다는 것을 뭔가 활용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전진하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걸 찾으면 반복을 멈추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삭제하려는 걸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보는 거예요. 못 찾았으면 끝내면 되고요. 찾았으면은 반복문을 통해서 계속 지웁니다. 똑같은 것들은 계속 지우고 커런트를 그 똑같은 요소 다음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prev next를 커런트로 한 번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은 코드의 간결성은 얘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은 포인트를 끊고 바꾸고 또 포인트 끊고 바꾸고 이런 걸 안 하고
한꺼번에 한 번에 previous next는 같은 것들 다 건너뛴 다음 걸로 한 번만 연결해 주면 되니까 대인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도 테스트는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실습한 거는 실습 1, 2, 3, 그리고 리버스 간단히 해봤고 7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과제로 드릴 거고요. 과제로 드리기 때문에 얘를 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만들 수도 있는데 요거는 add만 수정하면 되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직접 실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제 이 슬라이드에 남아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비정렬 리스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열을 이용한 거, 연결 구조로 이용한 거예요. 배열은 이 푸시백과 팝백, 이게 효과적인 애들이죠. 푸시백, 팝백.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언소티드의 경우에는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가 효과적인 연산입니다. 그리고 소티드의 경우에는 얘는 이진 검색을 할 수 있고 언소티드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티드인 경우에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테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푸시백의 경우에 원래 링크 리스트는 연산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런데 테일을 유지하면은 O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테일을 유지하더라도 팝백은 O 안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결 구조는 이것이 필요하면은 단일 연결 구조로 구현하지 않고 다음 노트에서 살펴볼 이중 연결 구조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중 연결 구조로 구현하게 되면은 이 네 개가 다 O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얘와 다르죠. 얘는 유지를 할 경우에는 그 순서를 유지할 경우에는 푸시백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O 안에 얘네들을 하려 그러면은 순환 배열 리스트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개의 연산을 푸시 프론트, 푸시백, 팝 프론트, 팝백을 모두 O 안에 하고 싶으면 배열은 순환 배열 리스트를 써야 되겠고 연결 구조는 이중 연결 구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부 연산은 O 안에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렬 리스트는 배열은 임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검색이 로그 n인데 연결 구조는 그게 안 된다. 이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구조는 이진 검색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킵 리스트입니다. 스킵 리스트는 원래는 요 노드들 하나씩만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단일 연결 구조예요. 첫 번째 노드는 다음 노드, 이렇게 후속 노드에 대한 포인터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킵 리스트는 노드 포인터를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노드들은 이제 하나일 수 있고 이거 개수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랜덤하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랜덤하게 해놓으면은 금방 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뛸 수 있으면 그 이진 검색 로그 n에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경우에는 예를 들면 9를 찾는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6을 보고 6보다 9가 크니까 더 가요. 그러면 13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2칸 가는 게 아니라 1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2칸씩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더 많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 3에서 19까지는 한 번에 가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는 로그 n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들을 아주 정밀하게 개수들을 이 높이를 조절하면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노드들을 언제 삽입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할 때마다 이 높이를 랜덤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으로만 로그 n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진 검색에 가까운 성능을 보일 수는 있지만 갱신해야 된 삽입할 때마다 갱신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버헤드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연결 구조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평균 로그 n에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지만 이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 로그 n 하고 싶으면 배열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걸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연결 구조도 조금 다르게 이런 좀 구현하면은 로그 n에 가깝게 검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언어들에서 자료 구조 제공할 때 연결 구조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냥 이중 연결 구조만 제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4개 연산을 다 O 안에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C++는 만약 단일 연결 구조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forward list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forward list는 단일 연결 구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 쓰면은 pop front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forward list는 특이하게 size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이 forward list를 사용하는 거에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바는 단일 연결 구조는 제공하지 않고 이중 연결 구조만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링크 리스트라는 거는 자바는 이중 연결 구조만 구현해서 라이브러리로 제공하고 있다. C++는 만약에 단일 연결 구조가 아니라 이중 연결 구조를 원하면 리스트라는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은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이 연결 구조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보통은 언어에 포함된 이걸 쓰면 되는 거죠. 리스트를. 물론 얘는 내부적으로는 배열 기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이썬에서도 이 단일 연결 구조나 이중 연결 구조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요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아마 추가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로 단일 연결 구조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